다른 모든 과목에서 최상위권의 성적을 기록했던 승영군. 하지만 언어 영역만큼은 뜻대로 잘 되질 않았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 수가 없었다. 야간 자습 시간을 모두 할애 언어 영역을 공부하는 것은 물론 쉬는 시간에도 공부를 계속했다. 다른 과목의 공부를 줄이더라도 어떻게든 언어 영역 점수를 만회하겠다는 각오였다. 하지만 아무리 공부량을 늘리고 수없이 많은 문제를 풀어봐도 늘 어느 수준에 가서는 넘어설 수 없는 벽을 느꼈던 승연군. 언어 영역 성적은 도무지 나아지질 않았다. 그때는 딱히 뭐 공부 방법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랄까 이런 것도 많이 확립이 안 된 상태라서 아무래도 그런 거 문제를 많이 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문제 푸는 데 좀 더 초점을 두지 않았나 싶어요. 가장 문제였던 게 느낌이나 감에 의존해서 문제를 많이 풀었었던 것들이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시문학 영역에서 지문을 볼 때 느낌으로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 때는 감으로 찍어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지문에 대한 분석이 없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방학. 어떻게든 언어 영역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던 승영군. 먼저 효과적인 공부법들에 대한 정보부터 찾아 나섰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들을 가지고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 공부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 유명한 책들을 찾아보며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언어 영역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시문학 부분부터 공부를 시작해 나간 승영군. 하지만 지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무엇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부터가 숙제였다. 분석을 하는 항목 같은 거 정하는 거에서도 많이 문제가 있었고 분석하는 시간을 어떻게 또 분배를 해야 될까 이런 문제도 있었고 문제를 풀고 나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문제 풀기 전에 제가 먼저 분석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이 고민을 했고 적응을 해 나가는 과정도 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승영군이 선택했던 방법은 바로 해답지의 풀이 방식을 참고하는 것. 어떤 것을 기준으로 지문을 분석했는지 여러 문제집의 해답지들을 고루 살펴보며 시문학에서 공통적으로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나가기 시작했다. 그 결과 문제마다 지문은 달라도 그 지문을 분석할 때는 공통적으로 반드시 파악해야 할 요소들이 몇 가지로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되는지 몰라서 처음에 답지를 보게 됐거든요. 너무 뭔가 문제를 풀 때 답답한 면들이 많아서 그래서 보게 됐는데 답지를 보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문제집마다 주제라던가 시어의 의미, 분위기, 화자의 정서나 태도 같이 중요한 것들은 늘 빠짐없이 해설에 등장하더라고요. 시문학 지문에서 반드시 파악해야 할 요소들로 주제, 시의 주된 분위기와 화자의 정서, 그리고 중요 시어 이렇게 4가지 항목을 선택한 승연군. 시문학 문제를 풀 때는 먼저 지문 옆에 4항목들을 적은 후 해당 지문을 읽고 생각하며 스스로 그 항목들의 답을 하나하나 채워보려고 노력했다. 네 항목에 대한 지문 분석이 끝난 후 문제풀이를 시작한 승영군. 익숙치 않은 방법이라 그런지 문제풀이에 투자한 시간에 비해 정답률은 그리 높지 않았다. 하지만 전처럼 실망의 한숨을 쉬고 있는 대신 틀린 문항은 왜 틀렸는지, 맞는 문항에도 혹시 착각한 내용은 없는지 해답지의 해설을 자신의 분석 옆에 적어보며 꼼꼼히 비교하고 공부해 나가는 과정을 잊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시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뭔지도 알게 되고 문제가 요구하는 바도 명확히 알게 되어서 다음에 시를 만나게 되고 또 분석하게 됐을 때 좀 더 자신감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소설 지문에 도전한 승영군. 소설에서는 반드시 파악해야 할 요소로 인물, 사건, 배경의 3요소를 정하고 한눈에 보기 쉽게 간략한 구조도로 정리하는 연습을 계속해 나갔다. 제가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따로 옆에 정리하는 이유는요, 본문을 좀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요, 주인공 구보의 정서와 태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거든요. 근데 가와 나를 정리한 이 두 가지의 구조도를 보면 보기에 있는 선택지가 맞고 틀리고를 좀 더 빨리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동그라미 친 이 4개는 이 구조도를 보게 되면 맞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C와 F가 정확히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승영군이 지문을 읽고 그린 2개의 구조도를 보면 주인공 구보와 주변 인물들 간의 관계, 그리고 주된 사건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이를 통해 문제에 주어진 보기 중 틀린 항목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것. 매일 공부 시작 전에 5분씩 전날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고, 주말이 되면 일주일간 공부한 내용을 모아 한 번 더 복습했다. 언어 영역에서 틀렸던 문제를 반복해서 틀리는 경향이 가장 강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하고자 일주일 단위로 복습을 했었고, 뭐가 틀렸는지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보니까 이전에 틀렸던 문제와 비슷한 느낌이 오면 반사적으로 그때 느낌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아, 이래서 틀렸었지라는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매일 조금씩, 하지만 쉬지 않고 꾸준하게 새로운 공부법에 적응해 나간 승현군. 처음에는 맞는 것보다 틀린 것이 더 많았지만 점차 자신의 분석과 해답지의 분석이 일치해 나가는 비율이 커져갔다. 그리고 그럴수록 답답하기만 했던 언어 영역 공부가 조금씩 재미있어지기 시작했다. 언어 영역 성적이 막 팍 오른다거나 뭐 놀랍게 향상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일단 문제를 푸는 방법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니까 답답한 면들이 많이 해소됐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낯선 지문을 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효과가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애매모호하게 풀었던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문제에서 뭐를 요구하고 어떤 것들을 파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금방금방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 고3 1학기 반 이상 지나도록 아직 4권의 교재를 끝내지 못했던 승현군. 하지만 고3이 되고 나서부터 주변 친구들은 전보다 더 열심히 문제풀이에 집중하고 있었다. 자신이 지문 한두 개 분석에 매달리는 동안 친구들은 수십 개 문제를 풀고 있는 듯한 불안감에 쫓기기 시작했다. 네, 그때 좀 힘들었죠.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문제풀이를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이 방법을 계속 유지를 하면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때 일기장에 가장 고민 같은 걸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불안함과 초조함에 공부를 하기 힘든 시간이 계속됐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예전 방식으로 되돌아간다면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만 같았다. 여름방학, 승현군은 드디어 새로운 교재에 도전했다. 수능 직전에 푸는 최고 난이도의 문제집이었다. 최고 수준의 문제집답게 대부분의 지문이 생소하고 어려운 것들이었지만, 승현군은 그동안 자신이 연습했던 방식 그대로 지문을 분석하고 차분히 문제를 풀어나갔다. 한 문제 한 문제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정해진 시간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한 승현군. 채점 결과 또한 놀라웠다. 고난도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은 것이었다. 처음에 애들이 어렵다는 고난도 문제집을 풀 때도 제 방법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장 신기했던 게 낯선 문제를 봐도 분석이 술술 되고 답도 쉽게 고를 수 있다는 게 가장 신기한 면이었거든요. 그래서 문제집을 다 풀고 나니까 아, 정말 내 방법이 틀리지 않구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비문학 지문 옆에는 여러 형태의 그림들이 남아 있었다. 제가 독해력이 좀 약한 편이어서 이렇게 옆에다 그림을 나타내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특히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낯설고 생소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다 그림을 그리면 보다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독해력이 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용이 어려운 비문학 지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표나 그림들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승현군. 특히 과학 지문의 경우 눈으로 읽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풀 때 다시 지문을 읽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림으로 내용을 정리해 반복적으로 지문을 읽는 시간을 줄였다. 그림의 형태는 지문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택했다. 두 항목의 비교와 대조가 주를 이루는 지문은 도표를, 하나의 대전제 아래 여러 예시를 보여주는 지문은 가지치기 형태로 정리하고, 대상의 생김새를 설명하는 지문에 대해서는 내용을 토대로 실물을 상상해 그려보는 등 최대한 지문을 이해하기 쉽게 하는 그림들을 이용했다.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지문의 핵심을 좀 더 빠르게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은 사마귀 선충이 사마귀가 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지문인데,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사마귀의 외형적 특징을 이렇게 그림으로 간략하게 표시를 하면 좀 더 알기가 쉽고요. 한 페이지 이상의 지문이 간략한 그림으로 요약된 것, 특히 성충이 사마귀로 변화돼가는 과정을 설명한 부분은 네 줄로 표현된 지문이 이렇게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됐다. 문제를 풀거나 지문을 볼 때 다시 보더라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지문을 빨리 파악할 수 있어서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문을 만나도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